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랜 불황에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진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 소식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먼저 풀지 않은 상태에서의 요금 인상 소식이라 더욱 그런데요. 취재해보니 광주시가 그간 택시 신차 교체 비용으로 140억 원을 쏟아부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이 시작됐는지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 북구 광주역 앞,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사들은 코로나 여파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대안수단이 등장하면서 택시 이용객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비단 그 이유 때문일까? 국토부가 산정한 광주 지역 택시 적정 공급 대수는 6,700여 대, 하지만 면허 대수는 8,200여 대에 달합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1,400대의 택시가 더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로서는 택시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는 지난 10년 동안 대수를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른바 선진화 사업. 하계 유대외 개체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교통약자 이용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법인 택시가 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때 대당 300만 원을 2012년부터 지급해왔습니다. 그렇게 지급된 세금은 법인 택시의 113억 원, 개인 택시의 28억 원 등 140억 원이 넘습니다. 아직 2천여 대의 개인 택시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아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 안 돼서 운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피해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광주처럼 신차 택시 구입에 혈세를 쏟아붓는 지자체는 전무합니다. 인천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혜택도 150만 원에 그칩니다. 택시가 이제 준 대중교통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시민 편의는 찾아볼 수 없는 택시 선진화 사업. 누구를 위한 혈세 지원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앞선 보도처럼 광주시는 넘쳐나는 택시를 줄이기보다 택시 수를 유지하는 데 세금을 써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유례가 없는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었는데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한편 법인 택시조합 측이 광주 MBC 취재진에게 불리한 보도를 말아달라며 금품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과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새 차를 살 때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선진화 사업은 다른 지역엔 없는 광주만의 사업이었습니다.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돈을 주는 게 맞는지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이 사업은 지난해 또 다른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인 택시조합에 보조금을 준 광주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3년간 단 한 번의 점검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겁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서류 같은 거 받아놓고 대충 덮어놨다가 돈 줄 건 그냥 대충 보내주고. 점검이 없다 보니 사업은 엉망이었습니다. 법인 택시조합은 각 회사가 보조금을 써서 택시를 바꿨다면 있어야 할 증빙 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광주시는 상황이 이런데도 문제가 없다며 3년 동안 보조금 4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쓰인 돈은 확인된 것만 3억 6천여만 원. 문제는 나머지 수십억 원은 서류가 없으니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의혹은 있지만 증거 서류를 이제 없애버려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부적절한 보조금 사업을 적발해 놓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점검을 안 한 공무원 10명을 징계하지 않았고 법인 택시조합 이사장 등 3명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지만 총 책임자인 이사장은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실수라 해명하고 이사장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경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모르셨습니까? 그 부분에는? 몰랐죠. 전혀.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던 이사장은 공식 인터뷰가 끝난 뒤 취재진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조합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며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이 든 봉투를 취재진에게 전달하려 한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보도 씁니다. 지장 없어. 내가 공사도 이렇게 한 사람이고 나 조금 좀 도와준다고 좀 봐주시오. 좋은 것 좀 나오게 해주시오. 현재 법인택시조합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지난 10년간 광주 지역 택시 선진화 사업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보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한평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설명회가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한평군이 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본격화할 계획인데 오는 6월까지 군민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군이 세 번째 광주 군공항 설명회를 열고 군공항 유치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한평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각각 개진합니다. 교통 인프라는 15분 내에 비행기, 열차,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지역이 된다면 한평의 미래는 굉장히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가 많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향서 안 내실 건가요? 네, 반대가 많으면 의향서 안 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처음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익 한평 군수는 여론조사를 통해 빨리 결론을 내리자며 공론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찬성한 부분들은 찬성한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반대하신 분들도 반대한 나름대로 명분 논리가 판가름이 나는 상황에 우리 한평군은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겠습니다. 광주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최종 발표인 것만이 아니고 광주시가 보관으로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한평 국민들께서 옳은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평군은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석 달 뒤인 6월까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반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찬성과 반대 측 사이에 치열한 민심 얻기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로 해서 이제 그 의향서를 낼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론화가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봅니다. 한평군이 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본격화한 가운데 영광군과 무안군 등 다른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에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어 논란입니다. 공약 사업은 예산 삭감이 두드러져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의 무소속 시장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상동 1호 공원입니다. 산책로를 비롯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 편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화장실이 미관상 좀 안 좋게 보여요. 좀 오래돼서 그러나 어쩌나. 조성된 지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시설 개선 요구 민원이 큰데 목포시의회는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민선 5기부터 꾸준히 시장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대연체육공원 사업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민선 8기에 신설된 인구 전담부서가 낸 출산 장려 정책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서의 예산 심사 의결권을 포기한 채 예결위원회로 판단을 넘기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 예산,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 어린이 도서관 관리 예산, 제설작업 노후 차량 교체 사업 등의 적정성을 따지는 권한을 예결위로 위임한 겁니다. 특히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임금 체불이 발생할 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시민들에게 선언하고도 상임위원회가 판단하지 않고 예결위로 떠밀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예결위의 판단을 위임한 예산 30억여 원은 예결위가
단 사흘 동안 심의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결위원 7명 중 6명은 민주당. 예결위원회 뒤에 숨어 상임위원회가 권한을 포기하고 무소속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줄 삭감하며 목포시의회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농수축협 조합장만큼이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법으로 정한 3선 이후 또다시 이사장을 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보를 해주면 다음에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3선 연임을 하던 전 이사장 강모 씨가 지난 1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퇴하면서 현재 이사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출마자는 53살 김성채 후보와 92살 김모 후보. 그런데 최근 강 전 이사장이 편법으로 4선을 하기 위해 92살 김모 후보를 대리로 내세우고 다른 후보에겐 사퇴 압박을 넣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는 강 전 이사장이 대리 후보를 거쳐 다시 이사장을 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김 이사장을 배차로 잠깐 한 2개월 정도 그때 이사장을 하고 사퇴를 쓰고 또 나가가는 걸로 그때 이사들 중에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퇴를 쓴 거야.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강모 씨처럼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면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당선되는 방식을 반복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연임은 새마을금고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나가 안 오면 그러면 자네를 나가 책임지고 물려줄 거니까 이번에 그냥 자네가 양보를 하소. 우리 금고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사여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92세라는 정말 저희들이 모셔야 할 어르신을 어떤 옥수가시처럼 내놓으셔가지고. 한편 논란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은 강 전 이사장과 김모 후보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녹취록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5월 단체가 전두환의 손자인 전우원 씨의 폭로를 계기로 후손들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우원 씨에 따르면 비자금이 회사 지분과 비상장 주식, 고급 부동산 등의 형태로 후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전두환 사망 후에도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추징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